오공단입니다. 현재 자유조선인협회 이사장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같이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께서는 서강대학교 학부를 시작으로 서울대, UC 버클리까지 학문적 여정을 이어오셨습니다. 특별히 국제정치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한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네,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강사로 일하고 있을 적에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 작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마시고 선생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미국 가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사회와 국가에 봉헌하십시오. 그래서 만 30의 나이에 과감하게 미국에 와서 국제정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축적해서 진실을 발견해서 후학들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학문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50여 년간 아시아 안보 및 국제관계를 연구해 오셨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국제정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점점 사라지고 독재주의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시리아, 북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런 그 독재주의 국가가 민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불행하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경쟁에서 한국과 같은 크기가 작고 인구도 작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전략적인 방향을 택할까? 간단합니다. 가치와 이념과 철학이 비슷한 미국과 연계해서 서로 합치고 중국이 시답지 않은 이상한 주문을 하거나 한국을 들볶으면은 과감한 목소리로 국민이 단합해서 중국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제가 중국을 상대해 보니까 중국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략적 방향입니다. 오 박사님께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연구 때문에 전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서부터 호주까지.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과 같이 멋진 경제 국가가 왜 북한같이 비참한 국가를 같이 합치지 못하고 통일을 하지 하고 있나. 그게 굉장히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지원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물자, 여러 가지 산업, 물품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멋진 국가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기가 막힌 인류 국가가 될 거다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의 통일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지독한 돈과 에너지를 써서 정보와 지식을 들여보내고 우리가 같이 합쳐서 통일을 해서 멋있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랜드 연구소, 국방연구원, 브루킹스 연구소 등에서 활약하며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교류해 오셨습니다. 오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대학 교수직을 가지 않고 랜드에 입사했을 때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정착화되려면 굉장히 수많은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특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려면 첫째, 정책이 과연 효율적으로 비용이 가능하고 만약 그것이 채택된다면 국가와 사회에 봉헌할 수 있는 효용성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다 따져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 만드는 과정에 이 요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체험한 거는 뭐니 해도 아이디어와 비용과 모든 이런 조건이 좋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 과정에 있는 정책 입안자가
전략적인 두뇌가 없고 머리가 좋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좋은 정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최근 출간하신 회고로 50단을 통해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젊은 세대와 통일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해고록을 영어로 쓰다가 한국의 후학들을 위해서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같은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모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인간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멋진 삶을 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라. 그리고 그 최대의 노력은 외면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말로 내 인생을 참되게 살았다라는 그런 교훈을 후학들하고 나누고 주고 싶었습니다. 오 박사님이 좀 이렇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그 2세들, 3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는 한인이 더 이상 가난한 국가에서 와서 술집하고 드라이 클리닝 집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한인들이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인재로 미국에 등용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인 출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정치가 더럽고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한인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